안녕하세요. 제또TV 제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를 저도 보고 왔습니다. 엔드게임을 보고 난 뒤에 돌아오니까 많은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영화 전문적인 리뷰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문적인 영화 리뷰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왕 이렇게 들어오셨으니까 제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We're in the end game now. 제가 처음 본 마블 영화는 데어데블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마블 영화를 접하게 된 게 아이언맨이었고요. 여러 가지 떡밥들이나 쿠키 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블 영화를 이후에 쭉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염없이 이제 마블 영화를 보다 보니까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렇게 이제 히어로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히어로 영화를 볼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그냥 단순 오락물, 생각을 안 했죠. 킬링타임용, 그냥 생각 없이 보는 영화, 눈요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굳이 내가 히어로 영화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아리까리해요. 재현아, 너 히어로 영화 고민하면서 봐? 아니요. 그러면 히어로 영화 왜 봐? 재밌잖아요. 그치? 네. 그냥 단순히 재밌으니까 보는 거지. 네네네. 뭐 더 필요한 거 있어? 없죠? You trust me? I do. 제가 어릴 때 접한 히어로 영화로는 슈퍼맨, 배트맨, 우레메, 프레시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 히어로 영화라는 게 그냥 슈퍼파워, 초자연적인 힘과 그리고 영상들이 CG가 없는데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어린 친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큰 부족함은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하죠. 그리고 그 당시 히어로 영화 슈퍼맨이나 배트맨은 그나마 양호했지만 우레메나 후레시맨 같은 경우는 개연성이나 분석 따위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봤어요. 히어로들이 자동차를 부시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다거나 그리고 배트카, 배트모빌, 개그맨이 히어로가 되고 부수적인 장난감들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그냥 용서되는 그런 영화들이었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구방위대라는 명칭을 제가 본격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게 바로 지구방위대 프레시맨! 이제 노래가 나오겠죠 막. 지구방위대 프레시맨! 지구방위대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지구를 지키는 이런 양반들이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했을 거예요. 근데 내용이고 개연성이고 감독이 누구네, 연기가 어떻네, 시나리오가 어떻네. 전혀 1도 정말 관심이 없던 거죠. 유치하게 접했던 히어로 영화들이 이제 제가 20대가 되고 나서는 점점 이제 흥미를 잃어가게 됐어요. 유치하니까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살았던 20대 때는 90년대였는데 이제 대학도 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죠. 군대도 갔다 와야 되죠. 내가 진짜로 잘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없는 별을 쫓는 야생마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20대 때는 히어로 영화나 이런 마블 코믹스, 마블 스튜디오 이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제 청춘이 지나갔네요. 재현아, 넌 20대 때 뭐 했니? 이랬는데요?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살아야죠. 부럽다 야. 어느덧 30대가 돼서 이제 제가 아이언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히어로 영화를 조금씩 보긴 했지만 큰 흥미는 없었어요. 다크나이트를 제외하고 히어로 영화들은 여전히 유치했고요. 화려한 영상만 계속 발전하고 내용이나 구체적인
뭐 시놉시스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뭐 감동을 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언맨을 보고 나서 이제 마블과 DC를 제가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이전에는 정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저는 DC가 좋았어요. 왜냐면 슈퍼맨이 짱이었으니까. 아이언맨을 보고 난 뒤에 이 다우닝 주니어 로버트 형님이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네스 페트로 누나도 너무 이쁘시고, 이렇게 이제 마블 영화를 제가 이제 빠져들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언맨이 연기와 연출 완성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미를 계속 가질 수 있었고, 유치했던 히어로 영화들에서 못 느꼈던 감성을 아이언맨을 통해서 제가 다시 이제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은 중간에 시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벤져스 멤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타임카, 미래의 추적자, 사랑의 은하수, 엑설런트 어드벤처, 그리고 핫톱, 타임머신, 백투더퓨처,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이 영화를 보고 웃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아저씨들이라며. 지연아, 너도 웃었어? 아니라고 하고 싶어. 근데 저도 이제 백투더퓨처 같은 경우는 진짜 1, 2, 3 지금까지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요. 이렇게 엔드게임을 보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과 감정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정말 좋았고요. 마블 영화들이 주옥같이 너무 고마웠어요. 주옥같이 나랑 같은 시대에 같이 흘러가줘서 진짜 고맙더라고요. 정말 세상 살면서 진짜 30대 때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게 산 게 아니고 모두가, 히어로들조차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아니겠죠. 그렇게 이제 제 유년 시절이 다시 한번 이제 생각나면서 그 어렵고 힘들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을 보상받는 느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엔드게임은 어릴 적 만화 영화에 열광하고, 우리 때는 이제 공상 과학 영화라고 했거든요. 스타워즈나 슈퍼맨 같은 공상 과학 영화에 열광하던 중년에게는 정말 커다란 선물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Whatever it takes. 제가 명색이 음악 유튜버잖아요.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벤져스 시리즈 1편부터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OST 감독을 하신 분이 알렌 실베스트리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음악을 많이 작업하셨어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백투더퓨처나 포레스트 검프, 그리고 G.I. 조, 컨택트 같은 이런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작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의 음악적인 성향을 들어보면, 물론 장르는 매우 다양하지만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제 벅찬 느낌을 받는 그런 오케스트라 심포니 연주가 정말 압권이에요. 혹시라도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영화들을 다시 한번 볼 기회가 되면 꼭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살아온 그 시대는 정말 복받은 그런 시대였고 세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나 여러 가지 운동, 스포츠 같은 경우도 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세대였고요. 마이클 조던이 실제로 농구를 한다거나 선동열이 직접 공을 던지는 모습을 옆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요. 음악도 힙합을 처음 접한 세대이기도 해요. 멋진 그런 시대와 세대를 보냈는데, 그런 저에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단순한 그런 오락 영화가 아니고 하나의 선물 같은, 심지어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영화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여운과 감동이 새로운 영화로 인해서 사라지는 게 되게 겁나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그런 여운과 감동을
조금 더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꼭 극장 가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시길 권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명대사는 바로 토니 스타크가 한 I'm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재현아, 너는 명대사가 뭐였니? 전 어셈블이요. 앞에 뭐가 붙지 않아? 아, 어셈블을 하려고 11년을 기다렸잖아. 아, 그랬구나.